이게 뭐야? 김상현 말에 이 사진들 이 아이, 이 여자는 누구야? 여행으로 온 거 아니잖아. 필리핀에 있는 내 마누라랑 내 아들 보러 온 거잖아. 서연아, 잠깐만 진정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설명할 게 다 정리하려고. 너랑 결혼하면서 저 여자랑 다 정리하려고 했어. 그래서 여기 온 거라고. 정리? 정리하려고 나랑 결혼을 해. 나를 뭘로 봤어? 내 바람막이? 내 알리바이? 내 도구로 썼다는 거야. 지금 회사 핑계, 출장 핑계 대면서 신혼여행까지 여기로 우겨넣고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버러지 같은 놈. 아니야, 서연아. 내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할 때 만난 여자인데 헤어지고 한국 왔는데 5개월 뒤에 연락이 온 거야. 애를 가졌다고. 그때 내 나이 26. 나 혼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내 애 같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 친자 검사까지 하려고 머리카락까지 다 챙겨왔다고. 너한테 말 안 했던 건 내가 아닌 것 같아서 너 잃을까 봐. 애 같지도 않다니. 내가 어학연수 때 뭘 했든 그게 지금 중요해. 어떻게 그런 사실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결혼을 해. 결혼이 장난이야. 내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려고 환장을 했어.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뻔한데 어떻게 말하냐고.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인생에 좋은 글씨를 새기려 했어? 너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 여자는 내가 아니어도 살 수 있지만 너는 내 전부야. 두 번 다시 내 이름 부르지 마. 내 그 더러운 변명. 내 이기심. 내 거짓말. 지금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너한테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다음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완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연 32세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죠. 제 전공이 영문학이었던 터라 영어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꾸준히 회화학원에 다녔는데 직장 생활로 잠시 소홀해졌다가 직급이 높아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김상혁 35세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상혁 씨와 저는 주말마다 회화 스터디를 함께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비슷한 취향과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상혁 씨는 외국계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일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20살 중반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유학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회사에서는 상혁 씨를 필리핀 지사로 자주 출장 보냈습니다. 상혁 씨는 필리핀 출장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가라면 가야지 어떡하겠어라며 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저도 직장인이었기에 돈 벌러 다니는 남편의 고충을 당연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잦은 출장 탓에 결혼 준비는 거의 저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상혁 씨는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죠. 저는 그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긴 했지만 그가 열심히 사는 모습에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물 흐르듯 잘 진행되었고 저는 완벽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죠. 하지만 결혼식 직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신혼여행지였어요. 저는 꿈에 그리던 유럽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필 저희가 결혼할 무렵 상혁 씨 회사 필리핀 지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상혁 씨가 그 책임자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해준 덕분에 경비는 들지 않았지만 유럽에 대한 아쉬움은 컸죠. 신혼여행은 7박 8일 일정이었는데 남편은 3박 4일 동안은 일정 때문에 바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끝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온전히 너랑만 같이 보낼 거야. 그때 제대로 여행하자라고 약속했죠. 저는 그 말에 속아 그 전까지는 호텔에서 혼자 쉬면서 혼자만의 호캉스를 즐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늘 헌신적이었고 출장이 잦다는 것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말한 대로 필리핀 지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쁘겠거니 생각하며 결혼 3일째 되던 날 늦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습니다. 제 삶의 평화가 깨진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요란하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한국 핸드폰 번호가 아닌 특이한 외국 번호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회사 번호로 전화했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보세요 하자 그제야 어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쪽이 박초롱 씨 되시나요? 저는 제 이름이 강서연인데 왜 박초롱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이름을 알고 있다며 그럼 김상혁 씨도 잘 알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혁은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군데 내 이름과 남편 이름까지 알고 있지?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저는 답답한 마음에 네, 김상혁은 제 남편인데. 혹시 누구세요? 남편한테 무슨 일 생겼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대답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폭발했습니다. 뭐요? 남편이라고요? 아니, 당신 지금 내 남편 보고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상혁은 내 남편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내가 그 한국에 숨겨둔 김상혁의 애인이야? 야, 너 도대체 어떤 년이길래 유부남의 애까지 딸린 남자한테 남편이라고 하고 있어? 너 내가 한국 찾아가서 개망신 줄 테니까 딱 기다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열이 바다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한테 입 닥쳐. 도대체 당신 누군데 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짓거려. 내가 김상혁 애인이라니? 나 엊그제 김상혁이랑 결혼한 여자야. 내가 김상혁 와이프라고. 당신이야말로 미친년 아니야? 허위사실로 고소할 테니까 입 조심해. 나 지금 너랑 통화하는 거 다 녹음하고 있거든.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여자를 남편의 예전 스토커 여자친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몇 년 동안 스토킹하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만났다. 나한테 제대로 혼나봐라 속으로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 필리핀으로 신혼여행까지 왔다고. 그럼 당신 지금 필리핀에 있는 거야? 아니. 그보다 엊그제 결혼했으면 이 번호로 사진이라도 보내봐. 내가 얼굴도 모르는 너한테 왜 사진을 보내야 되는데. 너야말로 김상혁이 내 남편이라는 증거를 보내줘봐. 라고. 증거? 증거는 많지. 너 딱 기다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이 넘도록 연락이 없기에 네가 그럼 그렇지 감히 내 앞에서 협박을 해? 하고 있던 찰나. 그 여자로부터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까지 3명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애정 어린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고, 남편이 그 집에서 요리하는 일상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모두 남편의 가장 최근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결혼 전에 사준 셔츠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봐봐. 내 말이 맞지? 김상혁 내 남편이라고. 근데 너는 나한테 증거사진 하나도 안 보내주네. 너도 사진 있으면 증거사진 보내봐. 저는 머리가 멍해졌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죠. 저도 지금 이 사진 보고 완전히 멘붕이거든요. 저도 김상혁이랑 결혼한 거 맞고. 그쪽한테 결혼 사진, 예식장에서 찍은 사진 다 보내줄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 청첩장 사진까지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생각 정리를 했지만 누가 봐도 남편이 두 여자를 농락한 것 외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먼저 연락했고 사진 다 봤냐? 이제 알았냐? 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자기는 아이와 함께 필리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까면 깔수록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와 1시간 넘게 통화한 결과 그녀는 필리핀으로 이민 온 한국인 여자였고 제 남편의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는 부부 행세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회사에서 억지로 필리핀으로 출장을 보냈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지가 자진해서 필리핀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필리핀에 사는 본인 집안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남편 놈이 그 여자에게 일단 난 한국에서 살면서 돈을 벌어야 하니
10년 정도 한국에 살다가 아이가 20살이 되면 필리핀으로 아주 간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저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여자가 저희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이번 필리핀 신혼여행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본처가 살고 있는 집과 저희가 묵는 호텔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 여자가 남편이 두고 간 비밀, 핸드폰을 발견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여자는 저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본인은 전혀 몰랐다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저는 일단 그 여자에게 나도 지금 필리핀에 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이 남편 놈이랑 셋이 단판을 짓자라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을 알게 된 32살의 신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그리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는 절망감.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벌벌 떨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2병이나 마셨죠. 그리고 약 1시간 뒤 호텔로 돌아온 남편 놈은 태평하게 툴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너무 피곤하다. 회사 사람들도 너무 하지 않아. 내가 필리핀에 신혼여행 온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일부러 여기 온 거 알면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내일은 내가 회사에 일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신혼여행도 왔는데 이제 관광 제대로 하자. 내가 현지 맛집도 알아봐뒀고 당신 좋아할 만한 데도 다 물어봐서 알아봐뒀지. 내일 나만 따라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토가 쏠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 여기 나랑 신혼여행으로 온 거 아니잖아. 필리핀에 있는 내 마누라랑 내 아들 보러 온 거잖아. 하며 사진을 보여줬고 남편 놈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내 자식이랑 내 마누라 만나려고 그렇게 많고 많은 신혼여행지 중에 회사 핑계 대면서 필리핀 가자고 우겼던 거니? 거짓말쟁이, 버러지 같은 놈. 이 쓰레기는 저를 막으며 가장 역겨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너랑 결혼하면서 저 여자랑 다 정리하려고 했어. 저 여자는 내가 어학연수 때 만났다가 헤어진 여자인데 5개월 뒤에 연락 와서 애를 가졌다고 했어. 그때 내 나이가 26밖에 안 돼서 엄청 충격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내 애 같지도 않았고 6년 동안 계속 찝찝한 마음이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아예 친자 검사까지 하려고 손톱이랑 머리카락까지 다 챙겨놨어.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건 아빠가 분명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쓸데없는 얘기해서 괜히 걱정하고 이런 일로 너를 잃을까봐 말도 안 한 거야. 내가 어학연수 때 만나고 헤어지고 애를 낳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사실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날 속이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혼을 했냐고. 이 미친놈아, 결혼이 장난이냐. 내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려고 환장을 해. 내가 이런 사실을 끝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니?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남편은 끝까지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변명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제가 결혼을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을 알았기에 일부러 숨기고 혼자 조용히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저는 문득 시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내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너랑 같은 한패지라고 물으니 남편 놈은 시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 이 엄청난 비밀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 눈앞에 현실이 꾸미기를 바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많은 사람 앞에서 혼인 서약서를 읽고 행복을 빌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인간에게 죽일 듯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으며 울지 말라고 하자 저는 그를 주먹으로 밀치며 지금 어딜 손을 대고 있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안 그러면 진짜 나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소리쳤습니다. 2시간 정도가 흘렀을까요?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호텔 앞 로비인데 내려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이를 갈면서 오늘 3명의 얼굴 보면서 단판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놈도 지금 이 시간에 말도 없이 어디 가냐며 제 뒤를 졸졸 따라왔죠. 로비에서 마주한 그 여자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아빠 하며 뛰어가는 겁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남편의 판박이었습니다. 눈매,
코, 얼굴형까지 완전히 남편 놈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가 아니라고 발뺌을 했으니 봐, 애가 완전 너랑 판박이잖아. 뭐가 내 아들이 아냐? 신비 밖에서도 내 아들인 거 다 알겠다. 저는 언성을 높였고 남편 놈은 자기 아들을 떼어내며 왜 이러냐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인간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남편 놈이 변명이라고 나에게 해줬던 얘기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내가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 내가 얘 망설였을 때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하지 않았냐. 며 남편 놈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남편 놈은 왜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 왜 내 눈앞에 나타난 거냐 고소리쳤습니다. 아니, 지는 내 인생은 안 망쳤냐고요?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들끼리 싸우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호텔이 시끌벅적해지자 경호원들이 와서 나가라고 했죠. 저는 그 소란을 틈타 이 호텔에 필리핀에 더 이상 있을 이유도 들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었기에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다시 들어가 짐을 싸러 가려고 했고 남편 놈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에게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못 가게 막잖아요. 당장 조치를 취해주세요. 경호원들이 남편을 막는 사이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에 들어가 짐을 다 싸고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직행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 티켓으로 바꿔달라고 했고 8시간을 기다려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전화기는 남편 놈 전화로 불이 났지만 저는 반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시며 아들은 어디 있냐고 찾으셨죠. 저는 저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고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필리핀에서 있었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 사진, 들은 이야기, 그리고 증거 사진까지 전부 다요.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갑자기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너는 내 남편 말을 들어야지. 생전 처음 보는 여자 말을 믿냐? 내가 그러고도 아내 자격을 갖춘 거냐? 어떻게 자기 아들만 두고 혼자 올 수 있냐? 저는 이 뻔뻔함이 이 집안의 내력인가 싶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사과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마지막 일침을 놓았습니다. 어머님도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아들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건 지구상 최고예요. 나중에는 부모인 당신들한테도 호박씨 깔 아들이라고요. 언제든지. 그럴 사람이니 당신도 뒤통수 조심하세요. 라고 말을 남기고 그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어렵게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저희 아빠는 이놈의 자식가만 안 둔다며 분노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결혼 비용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얼굴 보자고요. 남편은 처음엔 억울하다,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버텼지만 혼인신고도 안 했고 법적 부부도 아니었기에 이건 이혼도 아닌 파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더럽게 없어서 큰 똥 밟은 거라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붙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쓰레기는 절반씩 냈던 결혼 비용을 모두 보내왔습니다. 돈을 받고 나니 더 이상 그 더러운 인간에게 미련을 둘 필요가 없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단 한 번의 통화를 걸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김상혁, 들어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내 그 더러운 발자국 남기지 마. 나는 내가 결혼까지 속여가며 나한테 저지른 이 짓거리 평생 돈 밟은 값으로 생각할 거야. 내 인생 그따위로 비겁하게 살지 마. 너 같은 쓰레기 벌어지는 단 하나의 진심도 가질 자격 없어. 내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한테 구역질 나는 오물일 뿐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경고야. 내가 만약 다른 여자한테 또 나한테 했던 이 사기 결혼 짓거리, 이 이중생활 짓거리 단 한 번이라도 더 하면 그때는 내가 내 앞길을 막아버릴 거야. 내가 다니는 그 외국계 무역회사에 내 이중생활, 혼외자, 사기 결혼 시도 사실을 전 세계 지사에 다 까발릴 거야. 내가 평생 영어 공부해서 쌓아 올린 그 커리어, 내 비겁한 인생처럼 산산조각 내줄게 돈으로 샀던 내 침묵이 내 지옥의 시작이 될 테니까. 내가 감히 내 인생에 좋은 글씨 새기려 했지? 나는 내 이마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어줄 수 있어. 저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너 같은 인간은 어떠한 인생에서도 행복할 자격 없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 만들지 마. 내 이기심 때문에 누구의 삶도 더 망치지 마. 나는 이제 완벽하게 내 그림자에서 벗어났어. 너는 이제 내 인생의 필기물일 뿐이야. 영원히 사라져. 그의 변명이나 울부짖음은 들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번호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운 좋게 파멸 직전에 그 인간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깊지만 저를 벼랑 끝에서 구해준 하늘의 도움에 감사하며 이제는 더 고운 마음씨로 제 남은 인생을 단단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긴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아찔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용기 내어 말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